안녕하세요. 통치이탈리아에 다시 보고 싶은 영화. 우리나라 번역으로는 자랑스러운 반역자. 저는 남부인의 명예.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 들어가야 되고요. 제가 다음번부터 제목 얘기할 때는 그냥 The Proud Rebel이라고 그냥 그 영어 제목으로 할게요. 여러 가지 이제 그 좀 혼돈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그 일부 내용 설명드리면 일부 뭐 얼마 하진 않았는데요. 저기 호수 너머로 해서 그 말을 타고 말 아빠와 아들이죠. 그러니까 여기 존하고 아들 데이비드하고 그리고 강아지 랜스 셋이서 이제 정처 없이 떠도는 거죠. 그러다가 지나가는 사람한테 마을을 물어보고 그 행상 마차 행상 존 캐러다인한테 물어보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좋은 의사가 있냐고 했더니 이제 데이비스라고 좋은 의사가 있다고 해서 여기 찾아온 겁니다. 찾아와서 그 여러 가지를 물어보죠. 그 다른 병원에서 뭐라고 했냐.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보다 고치기 쉽지 않은데 자기가 아는 미네소타에 의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기 바로 전에 얘기를 합니다. 내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럴 땐 내가 차라리 의사보다 목사이고 싶다. 목사는 희망이라도 주지만 의사는 팩트만 얘기해야 된다는 게 좀 슬프다면서 그때 이 부분이 빠졌는데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 그런데 신념은 좀 있어? 이 아이가 낳을 수 있다는 신념이 있냐고 물으니까 썸? 예, 어느 정도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신념이 엄청난 신념이 필요하다. 그 신념이 충분하지 않으면 성격이 삐뚤어지게 되죠. 이렇게 성격이 삐뚤어진다고 나오는데 여기에는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그 씁쓸함을 가질 수도 있다. 그렇게 이제 원래는 표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씁쓸함 합니까? 그 다음에 얘기를 또 전쟁에 비유합니다. 네, 뭐라고 하냐면 네, 이전에 제가 그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네, 예, bad habit, same as, 예, 전쟁도 그렇죠. 이런 겁니다. 전쟁도 한번 이렇게 뭔가 잘못되고 그러면 엄청나게 그 마음 안에 그 씁쓸함을 남긴다. 전쟁하고 똑같다. 신념, 전쟁, 똑같은 비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 제목부터 해서 반역자라고 할 수도 있고, 그 남부군이라도 할 수도 있고, 그 안에서 모든 비유가 약간의 전쟁적인 비유. 전쟁이 끝나고 나서 모두가 갖고 있는 트라우마, 그런 게 그 이중적인 상징으로 쓰이면서, 여기는 보면 우리 주인공인 아란 라트도 그런 트라우마가 있고, 우리 꼬마도 나중에 보면 그런 어떤 트라우마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보면, 올리비아 드 하빌랜드 같은 경우에도 그 아버지하고 형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혼자서 그 농장을 꾸려가는데 그 부분도 보면 남북 전쟁에서 사망을 했고요. 그리고 그 조금 있다가 만나게 될 그 양떼 목장을 운영하는 그 벌레, 거기에 해리 벌레라는 그 누굽니까? 딘 제거가 분한 어떤 그런 역할하고, 그 밑에도 보면, 그 벌레라는 사람 자체도 한쪽 팔이 없어요. 그리고 아들 둘이 있는데 아들 둘이 19살, 20살인데 또 엄마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인이 없는 거죠. 거기에도 뭔가 팔이 없고, 그러니까 부는 뭔가 결핍이 있는, 그런데 그 결핍의 부분이 대부분 보면 이 남북 전쟁하고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쟁에 나름대로 씁쓸함을 엄청나게 갖고 있는 외로운 존재들일 수도 있는 거죠. 그 안에서 누구는 아들을 데리고 방을 아들의 병을 낫게끔 하는 이제 의사를 찾아다니고, 그리고 이제 그 벌레라는 그 부자는 오로지 그런 모든 그런 집중을 본인의 양떼 목장의 번창을 위해서 시시각각 그 옆에 있는 어, 올리비아 드 하빌랜드가 운영하고 있는 그
그 농장을 어떻게 하면 쫓아낼까 하는 어떤 그런 생각에 골몰해 있고, 거기는 거기대로 해서 피해를 입고 나중에 이제 대사에서 나올 거예요. 올리비아 드 하빌랜드. 그러니까 여기서 리넷 무어의 대사도 나올 건데, 하나하나가 나름대로 그 대사 안에서 어떤 결핍이나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존재들인 거죠. 그러니까 굳이 이 아이의 그 벙어리라는, 우리의 그 데이비드가 벙어리가 돼서 외상 충격 때문에 그런 이상으로, 그거는 이제 겉으로 드러난 거지만, 그 위에 나머지 이 아버지를 연기하는 이 아란다트부터 해서 나중에 보게 된 많은 인물들이 그런 어떤 트라우마와 어떤 그런 결핍을 갖고 있는 존재라는 거를 갖다 이해를 하시면 좀 더 영화를 이해하는데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제가 보수에 관한 거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희망이 있다, 희망을 가져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이한테 얘기를 하는 장면이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양떼가 들어왔을 때 처음에는 어떤 느낌으로 봐요? 아, 재밌고, 이 양떼를 갖다가 아주 순수한 눈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저기에 이제 세 명이 부자가 들어오는 겁니다. 아들 둘하고 그 아버지하고 오는 거죠. 중간에 있는 아버지가 이제 외팔인 거죠. 자, 그런데 갑자기 얘기합니다. 저 양떼가 길을 막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랜스 그 강아지 보고, 너 이제 실력 한번 보여줘야지, 너 할 수 있어 하니까, 저 어떻게 합니까? 저걸 몹니다. 얼마나 잘 모는지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걸 감탄하고 있는 거죠. 여기도 이제. 네. 그래서 이 장면 하나만 봐도 정말 너무 재밌는 장면입니다. 그러고 나서 너무 이제 수고했다 하고, 이제 먹고 해야 될 게 필요하니까, 잡화점에 온 거예요. 잡화점에 왔는데, 저 바퀴를 굴리고요. 저는 제일 처음에 저 부분, 들어와서 첫 번째로 저 꼬마 우리 데이비드가 만지는 거, 네, 한번 볼까요? 네. 여기서 저 바퀴를 굴리잖아요. 저는 저 바퀴를 굴리는 게 그냥이 아니라 이게 일종의 이제 사건들의 작동인 것 같아요. 이 영화에서 저는 바퀴가 상당히 중요한 거, 뭐 인생의 바퀴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어쨌든 저 바퀴를 제일 처음에 저 바퀴가 등장하고, 저 바퀴를 우리 데이비드가 살짝 돌렸습니다. 네. 그리고 뭐, 근데 별스럽지 않은 저런 동작을 절대 그냥 그 유명한 훌륭한 감독들은 절대 그냥 대충 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주 집중하면서 그런 부분을 영화 보실 때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어떤 실마리가 풀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사탕 먹고 싶어 하고요. 근데 이제 돈이 없으니까 저 은촛대 같은 거를 갖다가 해서 이거를 갖다가 팔겠다고. 그러니까 30달러짜리인데, 지금은 요새 은 물건이 많이 들어오니까 한 15달러 쳐주면 많이 여러 가지 살 수 있을 거니까 하면서 그렇게 이제 흥정을 끝내고 하는 중간에, 네, 잠깐 우리 강아지 잘 있나 봤더니, 강아지를 저 형제들이, 그 아들이죠, 강아지를 묶어가지고 강아지를 데려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랜스가 아까 양 너무나 잘 하는 걸 보고, 네, 예,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시비가 붙기 시작하는 거죠. 뭐라고 하냐면, 아니 이 개 그냥 돌아다니는 건 줄 알았어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시비를 거죠. 그리고 여기 우리가 훔치려고 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하면서 뭐 그런데 이제 네. 그런데 이제 계속 이렇게 그 아란라트는 피해가려고 합니다. 대꾸를 안 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시비를 걸겠죠. 뒤로 돌아서, 내가 얘기하는데 왜 뒤를 돌아? 그러면서 똑바로 얘기하라고 하면서, 이게 큰아들이에요. 잽 벌리라고요. 저렇게. 그래서 얼굴 보고 얘기하라 그러니까, 내가 네 얼굴 봐도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기합니다. 아이한테 이제 부추기는 거죠. 당신 개인지 어떻게 하냐고, 당신이 훔쳤을 수도 있지 않냐고, 그러면 이 아이한테 물어보자고. 우리 아이가 벙어리잖아요. 그런데 벙어리한테 이렇게 물어보자고. 근데 벙어리인지 모르죠. 그 대답을 안 하고
네. カットはつまりできん 네. 그때 이제 그 아이를 건드리는 거는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부분에서만 유일하게 우리의 그 존, 아란 라트는 아이에 대해서만 보통 때는 말이 원래 없는 캐릭터잖아요. 주로 아란 라트의 캐릭터 자체가 조용하다가 이제 그 과정에서 근데 여기서도 재밌는 게 보면 여기서도 先生 네, 이렇게 가죠. 바퀴 보셨죠? 아, 제가 잘 못 잡네요. 자, 이렇게 그 둘째 아들이 저 바퀴를 갖다가 있는 거를 굴려서 저렇게 몰아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까 그 바퀴를 그 자파점에서 돌리고 두 번째 나온 바퀴가 저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바퀴가 일종의 사건의 시작이죠. 어떤 연결의 시작, 어떤 운명의 시작에서 저 벌레 가문하고 같이 저 아들들하고 같이 저렇게 엮이는 거죠. 엮여서 저렇게 이제 싸움을 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좀 전에 마치 바퀴에 이렇게 깔린 듯한 어떤 그런 느낌이 있었잖아요. 조금 뭐야, 바퀴에 이렇게 호적되는. 그리고 이제 이 아버지가 나타난 겁니다. 아버지 제가 말씀드렸죠. 이 딘 제거. 1955년 영화죠. 그 기억나세요? 그 블랙럭. 배드 데이 앳 블랙럭. 스펜서 트레이시 나와가지고 혼자서 이제 일 처리 다 하는 그 영화에서 보안관실에 찾아가잖아요. 근데 보안관이 어디 있습니까? 그 죄수들이 있는 그 안에서 쉬고 있고 술 마시고 있고 그때 그 무기력한 그 로버트 라이언 앞에서 완전히 무기력한 보안관 팀을 연기하는 사람이 바로 이 딘 제거인데 여기서는 아주 그 외팔로서 아버지 강력한 아버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어떻게 돼요? 지금 또 마찬가지로 일종의 그 마차도 사실 바퀴로 굴러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운명적으로 저 앞에 저렇게 이제 막 어디로 도망쳐 가려고 하다가 저 안에서 깔릴 뻔 하는 겁니다. 네. 저 뒤에 이렇게 마차가 뒤로 굴러가죠. 거기서 첫 번째 얘기하는 게 괜찮냐 합니다. 그리고 수시로 이제 저 데이비스에 대해서 이제 괜찮냐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데이비스를 만나는데요. 데이비스가 말을 못 합니다. 하니까 도대체 뭘 얘기하는지 모르니까 그 목걸이를 갖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 목걸이에 내 이름은 데이비스 챈들러입니다. 조지아에서 왔고 벙어리입니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My name is David 네, 그걸 보고 이제 from you. 있고요. 그리고 이제 너희들 무슨 문제 일으키는 거냐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수습을 How 하냐면 many times? 네, 얼마나 내가 얘기했냐. 아니, 제가 먼저 건드려서, 그랬다고 저 남부 놈이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도 랩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남부 놈이 하면서 그 경멸적인 시선을 여기저기서 다 던지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 제목이 그 명예, 자랑스러운 그런 거하고 연관이 될 수밖에 없고, 뒤에가 그 남부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 동생은 아무래도 큰형에 비해서는 되게 뭐라 그럴까 여리고 그리고 나이도 어리고 아직 애티를 못 벗어난 거죠. 그리고 이제 술을 달라고 합니다. 술 그리고 너보다는 저 사람이 필요한 것 같구나 뭔가를 꾸미는 거죠. 그리고 저기 엎드려 있는 저기에다가 갖다가 술을 붓는 장면은 못 보셨죠? 그게 그렇게 빨리 네 여기 이렇게 그 몸에다가 부어버리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보안관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된 상황이냐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저 정상 아닌데 술 마시고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애들을 갖다가 괴롭히고 때렸다는데 하면서 하니까 이제 보안관이 그리고 이 도시에서 꽤나 유력한 그런 어떤 집이거든요. 여기가 양떼를 주로 키우고 사는 그런 동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 가서 그리고 이제
sheep. 여기서 얘기합니다. 서로 이제 그런 어떤 티격태격 하는 거죠. 너 그 양 자꾸 해서 자꾸 팔아라. 그거 혼자서 그거 어떻게 하냐 하면서 우리 좀 더 느려가야 되는데 하면서 자꾸 협박하는 거죠. 그리고 드디어 재판정입니다.